그런데 지금 사회복지 보장과 관련해서 국가정책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냐면 지역사회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복지 실무와 관련해서 준비하실 때는 그 개인만 돕는 쪽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지역사회랑 상관하는 개념들을 많이 배우셔야 될까요? 지역사회랑 상관하는 개념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지역 개별화해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가니까 당연히 지역을 개별화해서 지역사회별로 다양하게 실천하는 쪽으로 이게 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실 수 있냐 하면 요런 데 그냥 보시면 알아요.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그래서 읍면동 복지 허브화 하면은 요 단어에서 키워드를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 구 단위별로, 국가 정책 단위별로 정책이 이루어지던 것이 무슨 단위로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읍면동으로. 그러면 이게 아까 말했던 지역사회 중심으로 국가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게다가 시설 수용과 지역사회의 다른 생활을 하면서 무슨 운동이 지금 거세게 일어나요? 탈시설. 시설에서 탈해서. 그래서 어디로 가겠다고요? 지역사회로. 그러면 지역사회 내에 있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그 시설은 지역사회에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시설인 거죠. 그러면은 뭘 하는 거예요? 시설화를 탈하자. 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삶처럼 누구 삶처럼? 지역 주민의 지역 사회의 보통 삶처럼 가자 라고 하는 개념이니까 이것도 모두 다 지역사회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게다가 커뮤니티 케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지금 커뮤니티 케어 기본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다 발표한 상태예요.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인데 이거를 한글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하면 될까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에요. 근데 사람들한테 멋져 보이고 싶어서 보건복지부가 이름을 뭘로 바꿨던 거예요? 발표를 커뮤니티 케어 하면 왠지 뭔가 있어. 이게 우리나라 문제긴 한데 영어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우와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글로 하면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지금 보건복지부 사람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슈를 끌기 위해서 왜냐하면 정책을 발표했을 때 이슈가 많고 그래야지 탄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름을 뭘로 발표한 거예요? 커뮤니티 케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법 개정에서 법령 이름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지역사회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복지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절대 떨어뜨릴 수 없는 개념으로 국가복지정책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사회사업 관련해가지고 실천하러 갈 때에도 개인만 돕는 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부 정책의 흐름은 지역사회랑 상관하면서 일하는 곳이니까 실습처를 구하거나 현장을 구할 때에도 어떤 걸 보면서 해야 되느냐면 이 활동이 지역사회랑 상관이 있는 활동인가 아니면 무관한 건물 내부에서만 하는 활동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돌봄 한다고 하죠. 예. 게다가 서울시는 뭐 한대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찻동이 만드는 무슨 복지 생태계를 만든대요? 마을 복지 생태계. 그래서 마을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무슨 키워드랑 연결되는 거예요? 지역사회예요. 예. 게다가 복지관들을 어떻게 일한대요? 마을지향복지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예. 마을지향복지관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서울시 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프로젝트로 복지관들이 방향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있어요. 방화시민복지관도 마을지향복지관으로 지원받아서 일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 얘기는 복지관도 이제 어떻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마을지향으로.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중에서도 마을지향으로 일하는 복지관들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런 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민간복지기관도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잡은 거예요. 서울시도 마을지향으로, 즉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런 트렌드들을 알고 있어야 거기에 맞는 기관들을 선택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회서비스원도 들어보셨죠? 아, 못 들어보셨나 봐요. 사회서비스원? 지금은 민간에 있는 법인한테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민 반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근데 사회서비스원을 국가가 지자체한테 해서 지자체가 설립하는 거예요. 사회서비스원을.
거기서 위탁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공성을 갖게 되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서울, 대구, 경기, 경남서 만들어졌다는 건 이제 앞으로 지자체별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별로 다양성을 많이 갖는 방식으로 갈 거고 지역별로 다른 모델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예. 그래서 지역을 얼마나 알고 있고 지역에 얼마나 밀착해서 그 지역 사회에 맞게 사업 실천들을 하고 지역 사회를 돕고 당사자를 도울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절대 약화될 리 없어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이 현실에 맞게 실천하시는 거예요. 예. 아까 반관 반민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관에 들어가면 지역사회 요구에만 반응하면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회복지 대학생들이 많이 겪는 어려움이에요. 저는 사회복지 실천하고 사회사업 실천하려고 그동안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학습했잖아요. 근데 막상 현장에 나와서 직장생활 하고 나니까 지역 주민과 클라이언트의 요구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딴 것도 고려해야 돼요? 딴 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왜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이니까.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사업 잘 배워놓고 현장에 와가지고 무슨 자꾸 마음을 느끼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제약을 받는 거예요. 제약을 받으니까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현장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고 취업한 거예요. 모르고 왔으니까 원망하죠. 알고 왔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걸 대비를 하겠죠.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관장님이 복지사한테 요구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있죠. 그러면 누구를 잘 파악해야 돼요? 기관장님을 잘 파악해서 지역사회의 요구와 기관장님의 요구가 일치되어지는 부분을 찾아야 되고, 그런데 법인도 요구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그리고 정부가 요구하는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회사업 배울 때는 저학년 때는 아까 사회사업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요, 사회사업만 공부하면 되고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즉, 몇 차 함수 푸는 거였어요. 그때는 1차 함수. 근데 현장에 나오면 몇 차 함수 풀어야 돼요? 4차 함수 푸는 거예요. 예. 그래서 뜻대로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나오면 자꾸 답답하다는 얘기 하시고, 근데 저는 이 4차 함수 부분은 바뀔 거예요? 앞으로도 유지될 것 같아요? 별로 안 바뀔 거예요. 이 유지될 거예요. 자, 유지될 거면 이거는 변수예요? 상수예요? 상수잖아요. 상수면은 갑자기 생긴 거면 내가 대처할 수 없었죠. 그럼 내 잘못은 아니죠. 하지만 상수인데 내가 대비를 안 했어. 그럼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네, 내 잘못이에요. 그래서 대비하셔야 돼요. 다차원 방정식 하시는 거예요. 사회사업가는요, 당사자, 클라이언트의 요구만 보는 것도 아니고 지역사회 요구만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관장님, 법인의 요구, 정부와 이것의 요구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현장에 나오면 사회복지시설 관리 지침 안내 있잖아요, 아까. 그걸 기반으로 공무원들이 정부와 관련해서 정부의 요구를 기관에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읽어야 돼요, 읽지 말아야 돼요? 읽어봐야 돼요. 읽고 알아야, 그래야지 그쪽에서 뭔가 요구할 때 이것이 지침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우리의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사회사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부터 읽을 필요는 저는 없어 보이긴 해요. 예. 특히 1, 2학년은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사회사업만 열심히 해도 바빠 죽겠어요. 대신에 4학년쯤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요런 거 가지고 공부하면서 선배님이랑 이야기해보고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서 아까 포트폴리오에 넣어가지고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그러면은 될 것 같냐? 뭐 이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여튼 얘는 공부를 했구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